여기는 새로운 어수스 프로 에드 Z890 크리에이터 와이파이 마더보드입니다. 좀 차분하게 말했지만 코어 울트라 200S 시리즈를 사용하고 크리에이터를 위한 최고의 마더보드를 찾고 있다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사실 어떤 것들은 정말 미친 짓입니다. 썬더볼트 5 부품 2개와 썬더볼트 4 부품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미친 듯한 연결성을 찾고 있다면 이만한 게 없죠. 살펴보죠. HOKIS.com을 사용하면 저렴하고 쉽게 윈도우를 라이선스할 수 있습니다. TN20 코드를 사용하면 추가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매를 완료하고 키를 복사하여 활성화 설정에 붙여넣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19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동일한 코드 TN20을 사용하여 추가 할인을 받으세요. 아래 비디오 설명에서 HOKIS.com을 확인하세요. 썬더볼트 상표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뭔데요? 프로워트 파우치, 실제로 변화한 와이파이 안테나, 또한 블루투스입니다. 좋아요. 고무 스탠드오프가 있네요. 램점이 고무 스탠드오프, 그 다음에는 전면 패널 커넥터가 있습니다. 일부 간편한 레츠 램점이 예비 부품, 램점이 고무 몇 개 더, SATA 케이블 2개, 램점이 용부무 하나 더 있고 램점이 용 매치 몇 개 더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램점이 액세서리일 뿐이에요. 우선 아름다운 디자인을 보세요. 이제 어수스는 프로워트 디자인으로 점점 더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접근 방식을 좋아합니다. 검은색과 금색 제 취향이에요. 그리고 이 VRM 디자인도 보세요. 아주 최소한으로 휘어져 있어요. 곡선과 레치가 가장 접어요. 보세요. 이제 프로워트가 여기 있어요. 이제 시작할게요. 이 두 릴리스 모두 레치가 쉽습니다. 정말 좋네요. 이것이 새로운 LGA 1851 소켓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코어 울트라 200 시리즈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리즈도 아마 그럴 겁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 옆에는 DDR5 슬롯이 있습니다. 이건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어수스는 이 슬롯을 통해 9000MHz 이상의 램을 지원한다고 자랑합니다. DIMM 4개가 모두 채워진 상태에서 받을 수 있나요? 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대답을 너무 과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DIMM 단 48GB를 지원하여 최대 192GB까지 가능합니다. CUDIMM 또 초보석을 위해 이제 제공됩니다. 하지만 크리에이터이고 가장 빠른 램 속도를 찾고 있다면 아마도 이것이 가장 좋은 플랫폼과 마더보드일 것입니다. 그럼 마더보드의 커넥터 중 일부를 살펴보죠. 위쪽에 CPU 헤더가 2개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프로워트 Z790L은 4-8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8-8이 있습니다. 전력을 공급하거나 전력 소모를 줄이세요. 흥미로운 점입니다. 실제로 덜 필요한데 왜 커넥터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합니까? 그리고 커넥터가 하나라도 충분하다는 걸 명심하세요. 펜 헤더, 항상 100% 속도로 작동하는 AIO 펌프 헤더가 있습니다. BIOS에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CPU와 CPU 펜이 선택사항입니다. 여기 2개의 포트가 있습니다. CPU 과전압 헤더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자리에 필요하지 않은 임의의 헤더입니다. 누가 그것을 오버클럭할 것인지 몇 볼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CPU에 엄청난 양의 볼트를 보내고 싶다면 왼쪽과 가운데가 아니라 오른쪽과 가운데를 슈트하면 됩니다. 제거품인 것처럼요. 5V ARGB 헤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스트 LED가 있습니다. CPU, 램, VGA, 마지막으로 포스트입니다. 여기에는 우편번호 LED가 없습니다. 저는 X570 시절부터 이 마더보드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포스트 LED는 매우 유효합니다. 24핀 ATX, 전면 패널 USB Type-C, 속도 20GB, 전면 패널 USB Type-A, 속도는 5GB입니다. 셰시 펜에는 SATA 포트가 4개 있습니다. 전면 패널 헤더 및 커넥터, 거기에 또 다른 셰시 펜이 있습니다. 거기에 TPM 모듈 헤더가 있습니다. 여기 셰시에 온도 센서가 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거기에 안테나나 다른 것을 넣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2개의 다른 헤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컴 디버브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일이죠. 따라서 원한다면 오류 코드를 보여주는 것을 추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2개가 아닌 하나의 USB 2.0 헤더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많은 AIO 나 저쪽에서처럼 멋진 리앤드 스트리머를 실행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러면 많은 USB 2.0 헤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CMOS 지우기 버튼, 거기에 물리적 버튼이 있습니다.
또 다른 두 개의 5V ARGB 헤더, 더 이상 1EV ARGB 헤더가 없습니다. 거기에 두 개의 펜 헤더가 더 있습니다. 컴 헤더와 전면 패널 오디오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또 다른 추가 펜 헤더가 있습니다. 여기 뒤쪽 어딘가에 있었을 텐데 70펜에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겠고 누가 알겠어요. M.2 슬롯과 PCI 확장 슬롯을 살펴보죠. 뭔가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고 저는 어수스가 여기서 하는 일이 마음에 들어요. 그냥 여기를 클릭하면 큰 방열판이 떨어져요. 아주 무거워 보이고 젠 5 SSD를 정말 잘 시켜줄 것 같아요. 여기서는 SSD를 실제로 마운트하는 매우 흥미로운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2280 SSD가 있다면 거기에 꽂고 이것을 누르면 됩니다. 일반 패드지만 그냥 끝까지 밀어넣으면 됩니다. 다이얼은 위쪽에서 이루어집니다. 짜잔, 밥이 당신의 삼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230에 더 길거나 더 짧은 SSD를 넣으면 어떨까요? 그걸 거기에 넣으면 그냥 똑같은 걸 하면 돼요. 그냥 이걸 톤버에서 봄. 이건 실제로 DIY를 정말 쉽게 만들고 M.2 SSD를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물건입니다. 그러면 여기 바닥도 정확히 똑같이 작동합니다. 더 이상 나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세요. 아, 그럼 자동차 보닛이 저렇게 열리는 거군요. 저걸 보세요. 좋아요. 이건 재미네요. 그러니까 이건 벗겨지지 않아요. 즉, 케이스에 있다면 여기 앞에 아무것도 없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보통은 안됩니다. 어차피 이걸 하려면 GP를 벗어야 할 거예요. 하지만 EM.2 슬롯을 보세요. 오, 세상에. 맨 위에 1개, 2개, 3개, 4개, 5개가 있어요. 올바른 순서는 1, 2, 3, 4, 5입니다. 그렇게요. 속도 면에서는 맨 위 슬롯이 PCA 젠 5 X4 슬롯이에요. 그래서 전체 대역폭이 CPU로 갑니다. 그리고 아래쪽 4개는 바로 아래에 있는 칩셋에서 나온 것입니다. PCA 젠 4, PCA 젠 4, PCA 젠 4, PCA 젠 4. 이 모든 PCA 젠 4 X4 슬롯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에 5번째 슬롯에 뭔가를 꽂았다면 거기에 있는 2개의 5개 슬롯에 있는 PCA 젠 3. 그러면 이 아래쪽 슬롯은 비활성화됩니다. 왜냐하면 이 2개가 여기에서 대역폭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PCA 젠 4 X4, PCA 젠 4 X4 둘 중 하나를 가질 수 있습니다. PCA 확장 슬롯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바닥 위에 있는 슬롯은 PCA 젠 5 X16이고 CPU에서 나오는 모든 16개의 조명입니다. 보세요. 하지만 프로와츠처럼 2개의 GPU를 실행한다면 새로운 5000 시리즈 프로와츠도 마찬가지고 위쪽 하나, 아래쪽 하나 이렇게 2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맨 위는 PCA 젠 5X8이고 맨 아래도 PCA 젠 5X8입니다. 그래서 대역폭이 나뉩니다. BIOS에서 분기화를 실제로 지원하는 유일한 제품이며 4가 아닌 X8 더하기 4 더하기 4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알려드리자면 흥미롭게도 칩 아래에는 냉각 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이 스티커를 조금 더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접착제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넣고 아래에 칩이 없다면 M.2 SSD를 위에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더 이상 나사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눌러주세요. 보세요. 완전히 설치되었습니다. 도구 없이 직접 설치 가능. 정말 좋네요. 이제 드라이버 없이도 모든 M.2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상단 커버에 있는 10패드만 있으면 됩니다. SATA M.2를 설치하려면 여기 5번째 하단 슬롯에서만 지원됩니다. 다른 슬롯은 SATA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이제 I/O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흥미롭네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기가 포트입니다. GPU에서 나옵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더 이상 그 케이블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무엇이든 넣을 수 있는 파우치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VGA 카드가 있다면 거기에 디스플레이 아웃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GPU에서 썬더볼트를 통해 비디오 아웃도 받을 수 있습니다. CPU에서 실제로 비디오 아웃을 지원할 수 있는 이급부가 없다면 우리는 10기가비트 USB 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거기에 USB 2.0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BIOS 업데이트에도 해당됩니다. 거기에 넣고 버튼 하나로 BIOS를 업데이트하고 싶다면요. 다음으로 여기로 내려가면 썬더볼트 5 포트가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썬더볼트 4 포트가 있습니다. 썬더볼트 5는 대역폭이 80기가비트 또는 대역폭이 증가하면 120기가비트입니다. 란 포트가 2개 있는데 하나는 10기가비트, 하나는 2.5기가비트입니다.
2.5기가를 10기가로 업그레이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10기가 2개만 넣어. 왜 안 되냐? 그러면 SMB를 지원하는 나사가 있다면 이걸로 20기가비트의 네트워크 연결을 얻을 수 있는데 미친 짓이겠지. 그럼 와이파이 안테나도 있고 지금은 퀵커넥트야. 그들은 더 이상 나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이것들을 기억한다면 그들은 이것들을 여기서도 멋지고 황금색으로 만들었습니다. 밀어넣으면 와이파이가 연결됩니다. 더 이상 나사를 조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안테나의 바닥에는 자석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PC 케이스에 끼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디자인은 ROG 라인에서 약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 관부용 별도 안테나가 없고 아마도 검은색과 금색이거나 조금 더 미니멀할 수 있을 겁니다. 어수스, 어쩌면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여기 바닥에는 마이크 입력과 라인 출력이 있어. 하지만 그게 다야. 오디오용 옵티컬 출력이 없고 뒷면에도 볼 게 없어. 결론적으로 이 마더보드에 대한 내 생각은 이거야.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이 마더보드는 많은 기능을 제공하며 많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마더보드를 실망시키는 유일한 것은 인텔 측의 코어 울트라 성능이며 어수스 측은 아닙니다. 어수스는 그들이 가진 코어 울트라의 모든 것을 빨아들였습니다. 썬더볼트 5가 있습니다. 정말 빠른 연결, 젠 5M.2 SSD, 그리고 또 다른 4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합쳐서 5개의 M.2 슬롯이 있고 모두 최대 속도로 실행되며 거기에서 매우 최소한의 스위칭이 진행됩니다. 진지한 작업을 하고 싶다면 이 보드는 견고한 보드입니다.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설명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소식은 마지막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다행히도 에이수스는 이 마더보드를 구매하면 3개월 동안 무료로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멤버십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는데 이 멤버십의 가치는 최대 $480 상당입니다. 따라서 이미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PC를 업그레이드하려는 경우 이 마더보드는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멤버십을 무료로 제공하므로 거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멤버십을 이미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코드를 추가하면 3개월 또는 그 정도 또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멤버십을 사용하는 경우 이 보드는 문자 그대로 크리에이터로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줍니다. 리넥트에서 저에게 연락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항상 모든 리넥트 메시지에 답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